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소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국회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근절을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도 개최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민주당이 청문회를 받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청문회가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힘 보태주시고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도 힘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래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이 예정되었던 방송작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는 모 단체는 토론회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직장 내 갑질을 비롯해 이제 괴롭힘 문제를 돕기 위한 민간 공익 단체가 있는데요. 직장갑질 129 대표도 제가 기자회견 한 이후에 또 토론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역시 청문회 준비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런 근절하는 공익에 정치적 이념이 왜 들어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만큼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 시작하기에 앞서 내빈 여러분과 토론자분들 모시고 잠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오요한나 청문회라고 외쳐주시면 다 같이 촉구한다를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요한나 청문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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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한나 청문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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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당내 정돈을 마치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앞에 좀 앉아 주십시오. 앞에. 예, 앞쪽으로. 여기 저 언론인들도 앞에 앉으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예. 우리가 빼야 되니까. 우리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자유토론을 가진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무법인 마로의 박정현 노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승길 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저희들이 한국괴롭힘학회라는 것이 한 2년 전에 출범을 했고요. 금년까지 제가 학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남녀 이렇게 갖고 공동으로 이렇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회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뭐 직장 내라는 부분만 아니고 괴롭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연구도 좀 하고는 있는데 법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준비 이런 것들이 충분치도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 괴롭힘의 개념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또 그다음에 괴롭힘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좀 많아서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관련이라고 해서 그 MBC 청문회 촉구를 위한 긴급 토론에 돼 있는데 아마 그 사건은 아마 이제 MBC의 고 요안나 기상캐스터 관련된 이 부분에서 이런 보호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현행 법 내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건데 이제 현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이 관련이 근로기준법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지만 그게 보호 대상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상캐스터, 프리랜서라는 이 직종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총론적인 이해는 되는데 법 체계 내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들은 노동법상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 프리랜서 부분들이 훨씬 더 확장돼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도 역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5년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입법이 근로기준법 됐을 때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다른 학회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좀 약간 좀 빠른 입법이 아닌가라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학회를 새삼 이렇게 만들면서 방향은 입법적인 것을 모두 해결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문화를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김소희 의원님께서 1년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미나하는 과정에서 또 특별법을 제정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쟁점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부각하고 그걸 통해서 또 입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토론자들은 이게 주제 발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상에 있어서 토론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에 의하면은 그 MBC에서 그 주제 발표 겸 뭐 토론이라고 하는데 그쪽 현장에 대한 파악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감독, 일반 감독이 아니고 특별 감독이 갔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거기서 그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를 바로 그냥 검찰에 기소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 파악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충분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과방위 간사입니다. 이게 사실 MBC가 우리 방송문화진흥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 소관 기관이어서 뭐 우리 쪽에서도 여러 언론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왜 가방위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오셨는데 이게 그 방송 문제를 넘어선 지금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이고 또 MBC 내부는 아주 고질적인 차별 문화 노조가 좌우하면서 1노조가 3노조를 탄압하는 기막힌 사건이 지금 법원에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함께 살필 것이고 특히 이제 국민적 관심사도 크고 또 이런 비극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사정 때문에 환노위 차원에서 우선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이렇게 우리 당에서 했고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방이든 환노위든 민주당이 전혀 응할 생각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학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이게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에 이 프리랜서와 같은 사실상 그 근로지배를 받고 거기서 사실 이 오 요한나 씨의 경우는 그 근로 여건 속에서 MBC 내에서 거의 숙식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MBC 장비를 쓰고 MBC의 그 모든 근로 조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만 이 사용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에 국한해서 근로자성,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이 법에 좀 보완도 필요하고 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유한나 씨 사건이 터지고 저도 뒤늦게 MBC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MBC의 대응이 너무나 이렇게 의혹이 많고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 유서를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족들과 접하게 됐고 유족들로부터 많은 그런 자료들을 받고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많은 뭐 유튜브 저희 노조 유튜브나 아니면은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이제 단편적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어제도 제가 이제 매일신문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4명이 아직도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가? 왜 이 사람들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날씨가 없다면 얼마나 궁색하겠습니까? 지금 기상캐스터 5명이 거의 다 빠지면 날씨가 없어집니다. 날씨 없는 뉴스 있습니까? 그런 궁색한 모양에 처하게 되면 결국 보도국장이 사퇴해야겠죠.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겁니다. 유족과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MBC의 스탠스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스탠스고 그래서 그렇게 고압적인 입장문이 나왔고 부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5일 날 고 오유한나 씨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뒤에 사내 사람들이
이거 담당인 경영지원팀 사람들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일을 내가 들었는데 왜 부고를 안 띄워? 왜 부고를 안 띄워?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난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인지 아시지요? 고 오유한나 씨의 어머니가 사망 다음 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현승 기상캐스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에 제일 먼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회사에 전화했고, 그리고 이현승 씨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희 마음이 그런데 저희가 가도 될까요? 와야지. 아침에 와도 되고 저녁에 와도 돼. 부고를 알려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기상재난 파트장, 국장급 기자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꼭 전달해서 우리 안나가 3년 동안 특정 기상캐스터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거 잘 아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현승 기상캐스터가 최고참이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터져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기괴한 빨대 소리, 음료수 들이키면서, 그리고 그 분은 이현승 기상캐스터는 안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그리고 부고는 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기상재난 파트장은 장례식장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됐던 2명의 기상캐스터도 장례식장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9월 17일 날 오유안나 씨의 동기 기상캐스터 있습니다. 금채림 씨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아직도 믿기지 않고 나 어떻게 하냐. 언니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난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카톡을 숨진 고 오유안나 씨의 계좌, 그러니까 카톡 계정으로 보냅니다. 답이 없겠지만 마지막 호소를 보낸 겁니다. 나도 괴롭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그런데 왜 4명의 기상캐스터가 아직도 날씨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더러운 입으로 유족들의 이름을 팝니까? 지금 떠올리는 이 화면들 보이시죠? 여기 앞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유족들이 정리해 놓은 카카오톡과 지금까지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뒤로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뒤로 내려주시면 카카오톡들이 나옵니다. 좀 키워주시고요. 대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카카오톡들이. 이게 12월 11일일 겁니다. 12월 11일 날 갑자기 MBC에서 고 오유안나 씨가 숨졌다고 인정을 하는 기사들이 일제히 연예란에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 오유안나 씨가 얼굴을 다쳐서 진단서가 나왔고 그래서 방송을 못해. 이 정도만 알고 있어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진단서는 1차 시도 때 가양대교에서 부딪혀서 얼굴이 다쳐서 나온 진단서입니다.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회사가? 유족들의 허락도 없이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그게 지금 MBC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해. 나 억울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 진짜 너무 슬프고 그냥 관두고 싶어. 진짜 끝까지 했는데 이 일을 사랑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겁니까? 동료 기상캐스터, 유일하게 자기랑 같이 입사했던 사람. 저희는 이런 일의 근본이 뭐냐면 기상캐스터는 원래 오랫동안 기자는
기자 일을 하고 기상캐스터는 기상캐스터 일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한 2배 정도 되는 월급 체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의 월급은 거의 깎이든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거를 예능화하고 돈이 안 되니까 예능화하고 좀 더 방송 기회를 마련하도록 우리가 연예 기획사처럼 움직이자 해갖고 기상팀장으로부터 한 3, 4년 동안 오늘 비화라는 유튜브 채널 이걸 연예 기획사처럼 움직이면서 상명하복적이고 그런 어떤 유튜브 기획이 있으면 무조건 와서 신상 공개도 하고 뭐 부끄러운 일들도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걸 띄우고 그 구독자를 늘리고 그래서 후배는 선배 얘기를 따라야 되고 하는 상명하복적인 위계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퇴근한 사람 어떻게 불러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송이 다 끝났는데 1시간, 1시간 반씩 남아서 훈육 듣고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윗선에서 말이 많아. 보도국에선 기상팀이 없어졌으면 해. 기상캐스터? 그 AI로 대체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실수한 게 문제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자존감 훼손시키고 모든 문제들이 다 오유한나 씨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밀실에서 독대하면서 위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호소할 데 없고 그 선배들이라는 3명은 MBC 언론노조의 힘을 입어서 결국은 정규직화되고 기상팀장까지 했던 그 사람이랑 또 연결이 됐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자기 우호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맨 밑에 보면은요, 맨 밑에 보시면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맨 부분 유서들이 나옵니다. 유서와 맨 마지막 부분들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거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좀 더 내려. 이게 이제 진단서들이고요.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내려가 주십시오. 내려가 주십시오. 그게 끝입니까? 그 위로 좀 올라가 주십시오. 위로 가주시면 좀 더 올라가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열대야를 계속 틀렸다고 합니다. 열대야라는 것은 계속해서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기상재난 파트장이 기자인데 국장급 기자입니다. 보직은 국장이 아니지만 국장급으로 한 30년 정도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고를 고칩니다. 날씨 원고에서 최고 온도가 맞는지 날씨 예보는 맞는지를 다 해서 원고를 고쳐줍니다. 데스킹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뉴스데스크 날씨를 했던 모 기상캐스터가 계속해서 열대야 온도나 이런 예보가 틀린 겁니다. 틀렸을 때 그 다음날 아침 930 9시 반 뉴스의 날씨를 오유한나 씨가 했어요. 했는데 그때 930에서 한 열대야 예보와 뉴스데스크 열대야 예보가 다르다. 이건 다 오유한나 씨가 틀렸다고 3번을 얘기한 겁니다. 다 그 디모 선배가 했던 열대야 예보가 틀렸는데 930 오유한나 씨가 틀렸다라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다. 근데 사실은 틀린 것은 오보를 한 사람은 오유한나 씨가 아니었죠. 뉴스데스크 날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걸 기상캐스터 단톡방에 올려서 공지를 하라고 해서 공지를 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 새까만한 후배가 기상캐스터 단톡방 이런 걸 올리냐, 위아래도 없냐, 욕하고. 그래서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선배들 잘못을 발견해도 수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고쳐갖고 내가 수긍을 하면은 인정을 합니다. 후배들이. 그런데 오보라고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제대로 된 보도라 못하면서 계속 비난받고 깨지는 구조, 기자들보다 훨씬 못한 상명하복적 구조가 기상캐스터 팀 안에 있었고, 이런 것을 사실상 고용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날씨별로 고정 파트가 있습니다. 날씨를 맡으면 930을 맡으면 새벽에 나와서 930 끝나고 1시간 뒤에 돌아가고 하는 출근과 퇴근이 일정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뉴스데스크 날씨를 맡으면 10시 정도에 나와서 뉴스데스크 날씨가 끝난 다음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성이 있고요. 이런 지휘 감독 아래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날씨를 빼먹게 되면 이 단톡방에 혹은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땜빵을 해야 된다. 누군가 데려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다른 방송사 가서 오늘은 이걸 하고 바우처를 받고 하는 구조가 아니다. 전속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근로자성이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최종 관장하는 곳은, 이게 제작비 구조로 돈이 지급됐거든요. 그 제작비를 총 관장하는 곳은, 채용을 하고 하는 곳은 보도국장입니다. 보도국장은 그래서 날씨 기상캐스터들을 하차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발전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분들이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제돼서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에 아마 이제 법률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이 노무사님도 계시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특별법 제정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지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님께서 MBC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환경과 문제점,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한 15분 내인데 좀 효율적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 오연나 씨 비극의 원인이 된 MBC 내 차별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내 인권 실태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인 2018년에 MBC 카메라 기자 동기들이 만든 한 단체 카톡방에 여성 동기에 대한 성추행성 발언들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MBC 제3노조에 가입했다 탈퇴했고, 뒤늦게 언론노조 파업에 합류해서 일종의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회사에 신고해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MBC 고충처리부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대화를 시켰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건 오해라고 떠들어대니까 위세에 눌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모집하니까 MBC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언론노조 소속 MBC 기자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게 2012년 언론노조 파업 때 입사한 경력 기자들입니다. 그 경력 기자 가운데 한 여성이 그 보도국 사무실 걷고 있는데, 이를 본 언론노조 소속 한 남자 기자가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전화 끊자. 재수없는 년 지나간다. 동네 불량배가 그렇게 했어도 비난받을 행동이었지만 MBC에서는 이를 나무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MBC는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모두 방송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자들에게 시킬 일이 없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 출신인 한 부장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옛날에 고졸 출신들이 하던 영상 편집을 시키자는 겁니다. 경력 기자 5명이 차출됐고, 이 사람들은 난데없는 강제 전직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특히 한 명은 임시 상태였습니다. 그 기자는 교육 담당 여성부장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고 근무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의 근로 변경 요청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태아를 유산했습니다. MBC는 피해자를 원하는 부서로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작년에 안영준 현 MBC 사장은 가해자를 수많은 부서 가운데 하필이면 그 피해자가 있는 부서에 팀장으로 보냈습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모두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MBC에서 벌어져온 끔찍한 인권 유린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해온 오 요한나 씨가 피해 사실을 4명에게 호소했는데 무시된 것도 이러한 MBC의 야만적인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들은 회사에 고충을 신고해봐야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마저도 오 요한나 씨 같은 비언론노조원들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과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MBC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MBC는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는 특징 때문에 노조가 견제 없는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KBS, MBC 독점 방송 체제가 가져다 준 위상을 본인들의 능력 때문으로 착각해서 배타성이 아주 강한 조직이 됐습니다. 여기에 언론노조가 2017년 12월 아예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직원들의 계급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들은 최승호, 박성재처럼 사장이 되거나 대거 본부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국장이나 부국장까지 오르려면 최소한 언론노조 대의원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들을 신라 골품 제도의 성골, 진골이라면 이 대의원 출신들은 육두폰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은 평민이라 할 것이고요. 실제로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들어가 보면 MBC 언론노조 평조합원들이 간부들에게 신분적 괴리감을 느끼는 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언론노조 회비 비싸다고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댓글들이 달리는 게 보호세란 거 알잖아. 사내 조폭에 상납하고 차별 안 받을 권리. 난 그리 생각하고 낸다만. 또 다른 사람이 진짜 적절한 비용에 조폭에 상납. 또 다른 사람은 내 보험 중 최고액 보험이네. 라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언론노조 평조합원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는 봉건 시대에 천민이 필요했듯이 이들이 마음껏 무시하고 박해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던져준 게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들입니다. 특히 2012년 파업때 입사한 경력 기자들을 이른바 시용 기자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짓밟았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기, 말 안 하기, 이유 없이 화내기, 점심 때 남겨놓고 나가기, 야근 때 간식 안 주기, 출장 가서 출발 시간 안 알려줘 새벽부터 대기하게 만들기 등등 참 치졸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행동들을 일상처럼 반복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절규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점점 그 체제에 순치되어 갔습니다. 고 오요한나 씨가 당한 집단 괴롭힘은 이런 MBC의 야만적인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가해자인 선배 기상캐스터들은 MBC에 들어와서 약한 사람을 마음껏 짓밟고 조롱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해야 자기들도 MBC 언론노조에 편승할 기회가 생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고 오요한나 씨 사건의 사회적 공분에 일면서 MBC가 마지못한 것처럼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마 힘없는 기상캐스터들이 몇 명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MBC의 노영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MBC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이고
제2, 제3의 오유한나 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긴급 토론회가 제목을 다시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오늘 MBC 그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적이고 또 그 기업 MBC 문화인데 사실 이제 또 생각해 보면 MBC만이냐라는 문제도 되긴 되는데 하여튼 계기를 삼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상 파악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최강원 정책관님 오셨는데 하여튼 할 일이 많으시죠. 제가 저 과방위 간사인데 제가 또 과방위 일정이 있어 나가기 전에 네. 잠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법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오정환 본부장 또 강명일 위원장이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방송사 내에서는 여러 직군들 근데 정규 노조원이 아닌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분들이 작가들입니다. 또 방송에서는 뭐 배우, 성우 여러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오정환 본부장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서울서부지부에서 계류되어 있는 재판도 그렇습니다만 1노조가 권력이 되어서 그 비노조원들 또 3노조, 군소노조를 괴롭히는 정말 ILO에 보고되어야 될 만한 특이한 그 방송 차별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 뭐 적절하게 지금 잘 지적해 주듯이 따지게 되겠지만 지금 방송법 개정 문제에서도 저희들은 이미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민주당을 통해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계속 저희들을 압박하고 지금 또 이번에도 방송법 개정 문제를 하겠다는데 저는 그 요한나 씨의 참 안타까운 이 사망 사고를 사고를 계기로 이 방송법 방송사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배태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이 사실 감시하고 차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계층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청회 별도로 한노회 별도로 저희들이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 뭐냐니까 지금 방송법에는 공영방송 이사가 지상파는 특히나 이 사실 국민의 자산입니다. 때문에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여야가 이렇게 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민노총과 민주당에서는 이걸 민노총 방송노조의 주축인 그 세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하겠다. 여기에다가 들러리로 방송학회도 끼우고 뭐 이랬다가 방송학회는 워낙 많아 놓으니까 방송학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학회를 끼우들라 그럴 거냐 그래서 방송학회는 빼고 지금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제는 이 민노총 노조의 핵심 세 구성원들만 공영방송 이사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게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그 직장 내 재괴롭힘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되었던 그 MBC 내에서 사안을 보고서 우리는 이런 차별 문화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아예 방송사 내에서 그 강성 노조, 민노총 노조의 카스트 구조를 완성시킬 방송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국민들과 함께 저항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 방송이 가장 문화적이어야 될 방송사에서 가장 비문명적이고 인권 말살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방송법 개정안에서 오히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이런 일이 노조가 방송을 좌우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송법으로 확고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가방위 위원들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예. 아직 시간은 뭐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에 두 배 MBC 뭐 비정규직 문제 내지는 또 요한나 기상캐스터 관련 실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 이야기 들었고요. 이후에 이제 말씀해 주실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쟁점이 되는 것이 이 캐스터의 근로자성, 노동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노동 환경 뭐 이런 것들에 연관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나중에 어떤 특별법 제정할 때 약간의 방향 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한
시간이 배정된 게 한 10분 정도, 한 9분 정도 말씀하신 조건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홍세욱 법무법인 바탕에 계신 홍세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홍세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의원실에서 요청이 와서 이 기본적으로 초안을 작성해서 이 자료집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린 게 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또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신 강명일 위원장님과 오정환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추가해야 하거나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내용과는 좀 다르게 좀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여기 목적이 이제 청문회 촉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이 토론회 주제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고 하다 보니까 이 청문회 촉구 내용보다는 특별법 제정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먼저 보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오여한나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더니, 먼저 이 기상 캐스터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 2024년에 기상 캐스터나 아나운서 같은 경우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채용하는 형태를 보니까 이 90% 정도가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리고 기상캐스터의 경우 출연료가 연차 3년 이하 기준으로 보면 회당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제방송의 경우는 회당 5만 원에서 12만 원, 그리고 MC와 진행자의 경우에는 대략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좀 이렇게 출연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지금 또 이 오여한나 씨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또 공개된 유서를 또 이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도된 내용 중심으로 봤는데, 2021년 5월 MBC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가 된 오 씨는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같은 프리랜서인 기상 캐스터가 오 씨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퇴근 시간이 지나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막은 정황도 확인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랜서가 한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오여한나 씨가 우선 근로자냐 아니면 프리랜서이냐, 이거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을 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이냐 프리랜서이냐, 이 근로계약이냐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냐, 이걸 따져보면 이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업무 수행 형태를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정하고 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업무 수행 시간 그리고 장소 역시 사용자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반면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있어 이 업무 수행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장소도 회사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서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 역시 스스로 결정한 후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맡겨진 용역만 결과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 시간, 장소 역시 프리랜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또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역시 근로자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는 성과나 결과물에 따른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 차이인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의 시작부터 근로의 종료까지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보호를 받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럼 과연 오여한나 씨가 프리랜서냐 아니면 근로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MBC의 경우에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오여한나 씨는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 공채에 합격해 입사했고, 또 동기로는 누구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이 공채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고 또 선배, 후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사업자인 MBC와도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후배가 있을 수도 없고 입사 형태도 뭐 공채라는 이런 형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MBC는 이 공채 또는 이 선후배 관계를 이제 설정하고 또 이 프리랜서 아까 이 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가르쳐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같은 동료 프리랜서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 회사 퇴근한 이후에도 회사를 호출하고 또 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막고 과연 이런 게 프리랜서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보면 MBC는 어떻게 보면 이 프리랜서라는 형태를 취하고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를 취해서 어떻게 보면 4대 프리랜서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4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 프리랜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MBC는 그런 경제적인 실질을 취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바로 기상캐스터 이런 거로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위해서 선후배 그런 도제식 어떻게 보면 그런 프리랜서 간에도 그런 선후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공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야 한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비제도적인 방식이죠.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통제를 이 프리랜서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좀 따져보면 이건 실질은 근로자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요한나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노동청에서 이제 근로 감독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오요한나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뭐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사후적으로지만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요한나 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돼서 어떻게 보면 산재도 뭐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자세한 거는 그건 좀 노무사 분님께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 오요한나 씨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럼 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프리랜서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대부분 프리랜서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또는 프리랜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이 경우에 한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문제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까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도 프리랜서의 경우에 이 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를 개정해서 이 직장 내 이 괴롭힘의 경우에는 프리랜서여도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이런 어떻게 프리랜서에 대한 이 대책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이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 포섭하는 이런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프리랜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채용을 하고 실질은 근로자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프리랜서를 다 정규직화하는 이런 방안을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MBC 아나운서였던 것 같은데 이 프리랜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프리랜서라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명백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프리랜서라는 제도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를 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 프리랜서를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프리랜서라는 제도 자체를 존속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런 오요한나 씨의 경우와 같은 MBC 사태죠. 이 MBC 같은 이런 사태의 경우에 막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실질은 근로자로 사용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이 프리랜서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경우를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의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라면 이런 경우를 막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감독기관, 노동청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런 적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니네는 근로자인데 왜 이거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을 했어? 이런 게 밝혀지면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프리랜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재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MBC의 경우에 이 경우에 예를 오유한나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돼서 그 사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노동청이죠. 노동청에서 이런 게 적발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탈법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MBC의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가해야 되고, 특히 MBC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법상 이제 제어가의 대상입니다. 이 방송법상 제어가의 대상에는 이 제어가의 요건에는 분명히 경영적인 측면도 제어가의 요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동 문제, 이런 경영적인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는 제어가에 있어서 이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도 분명히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경우를 저는 프리랜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이런 프리랜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좀 이상채 그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 다음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김장훈 의원님 계신데 관련된 점에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 변호사님 그 프리랜서 특별법 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아까 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퇴직금 지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중간 간부 MBC 중간 간부 시절에 부장국장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그 기상캐스터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퇴직금을 지급했던 기억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게 예.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얘기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지, 그래서 그거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이상이 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이 되니까 그 사람이 뭐 3년 했다 하면 3년 퇴직금 당연히 계산해 주셨을 겁니다, 아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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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홍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뭐 대응책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또 상대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캐스터라는 분이 하여튼 괴롭힘이라는 것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기법 내에서 포섭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렇게 보면 프리랜서 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특별법인데 여러 가지 뭐 근로 조건들 등은 있지만은 이런 괴롭힘 관련된 성희롱 관련된 것을 만약 규정을 두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오늘 얘기로는 사실 이제 괴롭힘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방송국을 상정했을 때에는 굉장한 다양한 취업 형태들, 고용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똑같은 문제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스터를 위한 법을 만들면은 특별법을 만드는 걸 한없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입법적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관심 사항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괴롭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서 그것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근데 입법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대책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들은 약간의 더 논의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얘기하신 그런 일종의 약간의 가름말은 타주셨는데. 그래, 잠깐만 첨언 좀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괴롭힘 관련해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뭐 특별법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근로자 성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괴롭힘에 있어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말을 좀 넓혀서 혹은 빼든지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했을 때는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프리랜서라도 인정이 가능하게끔 그런 법 개정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짜로 고의로 일부러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또 처벌하는 규정 이런 거를 저희 방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시간이 바쁘긴 바쁜데 이제 괴롭힘이라는 부분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괴롭힘이 뭔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성희롱 부분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젠더에 기반된 차별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도 포함되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어로 그냥 한정할 때, 그 개념 정의를 할 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새로운 특별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걸 근로기준법으로 들어오는데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자. 이거는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선 여태까지 약간의 가름말을 좀 타주셔서 실무를 이제 현장에서 하시는 우리 박정현 노무사님께서 지금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이기도 하시니까 아마 노무사들이 이런 업무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약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 노무사입니다. 우리 노동법제에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올 때요,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이거를 독립된 법의 형태로 만들 것이냐, 현행처럼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으로 넣을 거냐. 아니다, 이거는 조직문화의 문제니까 이거를 이렇게 법의 문제로 법의 영역에서 규율할 수 없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별도의 법률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의 형태로 이제 안착이 되면서 보호 범위, 피해자의 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업 자율에 이게 맡기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29년도 7월 16일 날 시행이 됐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7년째가 되는데 그 한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보는 이런 황망한 죽음도 그렇고, 또 실제 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 법이 근로기준법 안에서 근로기준법 2조상의 사용자, 근로자, 당사자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형태로 규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 커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법의 적용을 그래도 받아서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냐 아니냐, 이 근로자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이게 원론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다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판례 동향들이 있죠. 뭐 2020년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건이라든지 MBC 비정규직 아나운서 또 여기도 소송을 했었죠. 그리고 또 MBC인데요. 뉴스투데이 방송 작가들도 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승소를 했다는 거는 기본 전제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그 판례 동향을 본다 그러면 실질을 기본으로 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우리 그 판단 기준들에 좀 기대서 전공법으로 나가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제 한 축이 되겠고요. 아까 입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홍세욱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주셔서 조금만 부연을 하자면 크게 투 트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포괄적인 형태로 고치는 거. 이거는 ILO 190조 협약을 봐도 일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어떤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찾아볼 수 있고요. 실제 우리 근로기준법 구조를 보더라도
중간 착취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구든지에는 비단 사용자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선에서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프리랜서를 포용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기왕 법을 손댈 거라면 저는 아까 이제 프리랜서 법이라고 말씀을 명명하셨는데 아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큰 틀에서의 법을 좀 심도 있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이 괴롭힘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건 굉장히 차별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권투할 때 이렇게 잼 날리듯이 뭐 한 번에 이게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때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잽을 쩍쩍쩍 날려서 어느 순간 사람이 망가져 있고 힘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특수성을 가진 게 이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법 상위에 있는 헌법에서 어프로치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일을 방해하는, 일을 포괄하는 어떤 인격권의 문제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포괄적인 법의 형태를 취해서 그를 통해서 이것들을 구제해내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문제 제기 드리고 싶은 거는 왜 고 요한나 씨는 기상캐스터는 이걸 문제 제기하지 않았나. MBC 안에도 인사팀도 있을 거고 감사실도 있을 거고 큰 회사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루트들이 있었을 텐데 단지 프리랜서라서 이거를 문제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좀 찾기 위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해놨던 쭉 내용들을 조금 스터디를 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정신청 요구권입니다. 시정신청 요구권. 가령 어떤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사측에 요구를 한다든지 조사를 기껏 했지만 이 조사가 폐허하지 못하다. 그럼 이 조사를 다시 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노동위원회에 요구해 볼 수 있다든지 또 우리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시정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준비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본질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구조적 차별의 문제다. 괴롭힘은. 그래서 이 실효적 구제 방안은 결국 차별 시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고충상담 창구를 외주화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 내부에서 이거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장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오남용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현업에 계신 근로감독관, 기업 내부에 있는 실무자들의 과부하랄까요? 업무적인 과부하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신고 채널을 외주한다든지 또 협력사회 근로자들의 고충까지 접수해서 처리하는 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례라든지 또 잘하고 있는 데가 한국도로공사, 솔루션센터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이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다양하게 확보해 주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여기 방청석도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실 또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뭐 처음 하고 끝나면은 뭐 이게 전부인 거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김소희 의원님께서 아마 1차 회의를 하시고 또 추후에도 또 했는데 제가 1차 회의에 그 세미나 자료를 좀 봤는데 그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오늘 이제 두 분 변호사님들이나 노무사님들이 얘기하셨던 입법적인 대응책 또 실무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